다음엔 그러면은 이제 HPLC에서 어떤 검출기를 쓸 거냐 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인 실험실에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UV 비지블 검출기가 있습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검출기죠. 그런데 이 UV 비지블 검출기가 그냥 일반적인 물질들을 다 분석하느냐? 그렇지를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거기에 그 화학 구조식에 발색단이 있어야 돼요. 발색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발색단은 이제 UV 파장 그리고 가시광선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기능기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CH3, CH2, CH2, 뭐 CH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런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이제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은 아무리 양이 많아도 분석이 불가합니다. 이 UV에서는. 그리고 이제 FLD라고 해서 플로로센스 검출기가 있어요. 형광 검출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석 물질 중에서 형광을 내는 물질이 있으면은 그것을 검출을 가능한데 굉장히 감도가 좋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RID라 해서 굴절률 검출기가 있어요. Reflective Index Detector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 중에 발색단이 있는지 없는지, 형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거죠. 모를 경우에는 이런 RID 검출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천연물에서 어떤 약효 성분이 있는 것을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RID 가지고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의 단점은 이제 검출 한계가 좀 좋지 않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ELSD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화합물들을 보편적인 검출기라고 하는데 유니버설 디텍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당이라든지 지방산 등 UV 흡수가 없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LC 매스가 있는데 이 LC 매스의 경우에도 이제 어떤 특정 기능기가 화학 기능기가 없어도 분석을 굉장히 감도 있게 굉장히 낮은 농도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HPLC가 어떤 검출기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분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시료를 분석을 하는데 시료 양은 얼마 정도 되느냐? 보통 일반적인 HPLC에서는 시료 주입량이 10마이크로나 20마이크로리터 정도예요. 최대 한 20마이크로리터 정도만 있어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료 자체로는. 그렇지만은 이제 추출 과정을 거친다든지 그러려면은 시료가 뭐 몇십 미리리터에서부터 몇백 미리리터까지도 필요로 하죠. 그런 다음에 시료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 정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도로 봤을 때는 UV 비지블 검출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10ppm에서 100ppm 사이 정도를 검출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낮은 농도들은 잘 검출이 안 돼요. 그리고 이보다 더 높은 농도가 되면은 이 컬럼이나 그리고 검출기가 오염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 자체 원래 시료에서의 농도가 아닙니다. 최종 분석하고자 하는 이 시료의 농도가 10ppm 이하이면은 농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100ppm 이상이면은 희석이 필요하다. 이때 희석은 뭐 가지고 하느냐? 거기 용매를 가지고서 그 분석 물질이 녹아져 있는 그 용매를 가지고서 희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료 주입은 뭐 가지고 하느냐? 이런 주사기 가지고 합니다. HPLC에서는 GC 주사기와는 달리 GC 주사기는 이 바늘 끝이 이렇게 뾰족했었어요. 그런데 HPLC는 얘가 이렇게 플랫한 형태입니다. 플랫한 형태고 이건 이제 손으로 주입하는 경우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오토 샘플러, 오토 인젝터라고 하는 이 자동 주입
기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최종 시료 주입 시료의 용매는 한계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C18 컬럼인 경우에 메탄올이나 아세토나이트릴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이동상 용매가 이게 시료 용매로서 가장 적합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HPLC 분석으로 이런 질문을 해봤네요. 우리가 HPLC 분석으로 어떤 물질인지 이것을 알 수 있나요? 그거는 표준 물질이 있어야지 표준 물질하고 머무름 시간을 비교해 가지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HPLC로 분석이 하는데 소변 시료를 가져와 가지고 이 소변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분석이 불가합니다. 즉 목표물이 없으면은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목표물이 뭐냐? 이 소변 속에 니코틴이 들어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아니면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뭐 아미노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면은 그 목표 물질을 구입해서 그리고 실험실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표준 물질로 사용해서 분석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면은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이 소변 속에 들어가 있는 니코틴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니코틴 표준 물질을 구해 가지고 그 표준물의 위치를 우리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HPLC하고 UPL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요즘 이제 실험실에는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HPLC 외에도 UPLC 또는 UHPLC라고도 하는데, UHPLC, 울트라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얘기해줘. 그런데 이것의 차이는 뭐냐? 이거는 이제 컬럼에서 차이가 납니다. 컬럼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기계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컬럼 파라메타를 보면은 일반적인 HPLC는 이 컬럼의 길이가 예를 들어 5cm짜리고 50mm, 그리고 4.6mm, 내경이 4.6mm 예요. 4.6mm라고 하면은 UPLC는 2.1mm입니다. 2.1mm. 굉장히 가늘죠. 절반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 속에 HPLC는 기본적으로 항상 충전 컬럼이죠. 패키드 컬럼이죠. 그래서 여기에 충전 물질이 이렇게 정지상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이것의 입자 사이즈, 파티클 사이즈가 4마이크로입니다. 4마이크로가 일반적인데 UPLC에서는 1.7마이크로미터 이 정도를 씁니다. 굉장히 작죠. 그리고 유속도 보면은 유속, 플로레이트도 분당 1ml에서 3ml인데 HPLC는, UPLC에서는 마이크로미터 리터 단위예요. 뭐 0.6 밀리리터 per minute. 그리고 이제 시료 주입량도 일반 HPLC는 보통 20마이크로리터나 10마이크로리터를 주입하는 반면에 UPLC에서는 5마이크로리터에서 3마이크로리터 정도를 주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제 그 결과는, 크로마토그램에서 나온 결과들은 보통 한 10분 정도에서 웬만한 물질들이 나오고 뭐 30분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보통 10분 정도에 나오는 물질들이 한 1.5분 사이에 다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검출 한계도 이게 0.2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 그러니까 0.2 ppm 정도 된다. 그랬을 때 얘는 그것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걸리는 압력도, 이거는 이제 그 HPLC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35에서 40 메가파스칼 정도 되면은 얘는 그보다 훨씬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작동 압력은 HPLC는 낮은데 UPLC에서는 높고,
입자 크기가 3에서 5 마이크로미터이면은 이거는 UPLC는 2 마이크로미터 이하고 이동상의 소모량도 이거는 굉장히 높죠. HPLC는 이거는 대신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리터 단위로 분당 뭐 몇백, 몇십 마이크로리터로 흐르니까요. 그리고 감도의 면에 있어서는 HPLC가 상대적으로 낮고 UPLC는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분리능도 HPLC는 상대적으로 UPLC에 비해서 낮다 하는 거죠. 그리고 컬럼 수명은 일반 HPLC는 높아요. 컬럼 수명 꽤 오래 갑니다. 뭐 6개월에서 뭐 1년까지도 쓰고 그러는데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UPLC에는 이게 잘 막힙니다. 막히고 그 정지상의 그 기능이 좀 쉽게 망가지어서 이게 이제 소모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프탈레이트들을, 이거는 이제 HPLC에서 10 마이크로리터로 주입한 것하고 2 마이크로리터, UPLC에서 2 마이크로리터 주입했을 때 나오는 시간을 봤더니 이거는 제일 늦게 나오는 게 한 12분에 나왔죠. 제일 늦게 나오는 게. 그렇지만은 UPLC에서는 한 4분 이내에 모든 물질이 이렇게 다 깨끗하게 분리돼서 나왔죠. 이만큼 이제 런타임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HPLC 초보자 가이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